은퇴 후 갑자기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불필요한 것들을 사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자신의 노후 준비 사이에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형식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마지못해 시간과 돈을 써버린 후 후회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영상은 이런 고민을 가지신 모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진짜 원하는 일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5세 강성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성진 씨는 35년간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는 일상을 반복했죠. 회사에서는 믿을 만한 직원으로 통했고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35년이 흘렀고 드디어 은퇴식 날이 왔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주고 회사는 기념품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성진 씨는 축하받는 기쁨보다는 허전함이 더 컸습니다. 은퇴 후 첫 번째 월요일 아침 출근할 때 일어나던 그 시간에 잠이 깼습니다. 하지만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뭘 해야 하지? 35년간 매일 아침마다 명확했던 일과가 갑자기 사라지니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익숙해진 일상대로 집안일을 하고 있었고 성진 씨는 혼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고 다시 TV를 봤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느꼈습니다. 아, 이게 은퇴구나. 며칠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평소라면 고민했을 작은 소비를 하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커피와 예전에는 아까워서 못 샀던 간식들도 사왔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허함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고급 승용차 광고가 나왔습니다. 멋진 차가 도심을 달리는 모습을 보니 나도 이제 35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이 정도 차는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 순간부터 성진 씨의 마음속에 작은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성진 씨는 며칠 동안 그 차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와 있으니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차 대신 명품 시계를 사기로 한 겁니다. 백화점에 가서 평소 눈여겨봤던 시계를 봤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판매원의 친절한 설명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3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으니 이 정도 보상은 받을 자격이 있지. 성진 씨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결제를 하고 시계를 차고 나오는 길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시계를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 이 정도는 해도 돼요. 라고 아내는 말해주었습니다. 성진 씨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처음엔 시계를 볼 때마다 뿌듯했는데 점점 그 느낌이 사라져갔고 시계를 차도 예전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게 뭐 대단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성진 씨는 시계를 바라보며 이상한 허망함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비싼 시계인데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은 예전 시계와 다를 바 없었거든요. 자신이 진짜 시계가 필요해서 산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원해서 산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 시계 정말 예쁘긴 한데 그 돈이면 우리 여행도 한 번 더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여행은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지만 시계는 혼자만의 만족이거든요.
그날 밤 성진 씨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왜 이 시계를 샀지? 답은 명확했습니다. 은퇴 후 느꼈던 공허함과 자존감 하락을 물건으로 메우려 했던 거였지만 비싼 물건이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지는 못한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성진 씨가 명품 시계 구매를 후회하고 있을 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경조사였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오히려 경조사 초대가 더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회사 후배, 동네 이웃, 대학 동창, 아내 친구의 자녀 결혼식까지. 그 달에만 결혼식이 4번이나 있었습니다. 성진 씨는 달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식에 갔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축의금도 적당히 준비하고 부담 없이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결혼식이 이어지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축의금 액수였습니다. 관계에 따라 달라지긴 했지만 한 번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교통비, 주차비까지 한 번 다녀올 때마다 상당한 비용이 들면서 성진 씨는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가깝지 않은 결혼식이 대부분이었거든요.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이 혹은 몇 년째 연락도 없다가 결혼식 때만 초대장을 받는 관계들이었습니다. 괜히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가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특히 같은 동네 사람들이나 지인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4번째 결혼식을 다녀온 후 그달 지출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명품 시계 사건 이후로 가계부를 다시 쓰기 시작했는데 경조사비 지출이 상당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우리가 정말 가야 하는 결혼식이 몇 개나 될까요? 가깝지 않은 사람들 결혼식에 계속 다니는 게 맞나 싶어요. 아내의 말에 성진 씨도 공감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 안 가면 다음부터는 우리 일에도 안 와주지 않을까? 진짜 가까운 사람이라면 마음만 전해도 이해해 줄 거예요. 형식적인 관계라면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때 마침 5번째 결혼식 초대장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참석하지 않고 축하 문자만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용기를 내서 정중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며칠 뒤 그 지인에게서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예상했던 차가운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성진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던 것입니다. 이 경조사 문제가 해결될 무렵 더 큰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33살 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결혼 준비 자금이 부족한데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퇴직금이 있다고 해도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의료비나 생활비를 생각하면 여유가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후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혼자서는 어림도 없어. 지금 시대는 부모가 집을 해줘야 자식이 제대로 결혼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친구의 말을 들으니 더 고민이 됐습니다. 정말 부모가 자식의 결혼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한 일일까요? 자신이 결혼할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는 부모님께 큰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아내와 함께 하나하나 마련해 나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값도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고 젊은 사람들의 소득으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성진 씨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적금까지 합쳐서 앞으로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계산해 봤습니다. 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는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의 노후 계획이 조금 빠듯해질 수 있었습니다.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도와주는 것이 정말 아들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단순히 부모로서의 체면을 지키려는 것인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깊은 대화를 나눠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진 씨는 결국 아들을 도와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전액을 지원하는 대신 일부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아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아들도 이해했고 고마워했습니다. 아들의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자연스럽게 예비 며느리와도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착하고 예쁜 며느리였지만 가끔 성진 씨의 눈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새로 산 가방을 자랑하며 보여줬습니다. 명품 가방이었는데 가격이 상당했습니다. 성진 씨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요즘 결혼 준비로 돈이 많이 들 텐데 이런 비싼 가방까지 사야 하나? 더 저렴하고 실용적인 걸로도 충분할 텐데. 며느리는 당황스러워했고 아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가 재빨리 화제를 돌렸지만 그 자리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성진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번에 가방 이야기하신 거 좀 기분 나빴어요. 그건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저희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아들의 말에 성진 씨는 당황했습니다. 간섭하려던 게 아니라 걱정되어서 한 말이었는데 아들에게는 간섭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게다가 아내와도 이 문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요즘 애들은 우리 때와 생각이 달라요. 아내의 말에 그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도와준 것도 있는데 돈을 아껴야 할 때 아니야?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와준 것과 간섭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저도 젊었을 때 시부모님의 조언이 간섭으로 느껴졌었어요. 성진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인데 왜 모두가 자신을 나쁜 사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그날 밤 성진 씨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말 자신이 간섭한 것인지 아니면 당연한 조언을 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고 아들 부부와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성진 씨는 며칠 동안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명품 시계 구매, 경조사 참석, 아들에게 한 경제적인 지원,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간섭까지 모든 일들이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원해서 한 것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통념에 맞추려고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35년간 회사에서도 그랬고 은퇴 후에도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정말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불필요한 지출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조사는 정말 가까운 사람들의 일에만 참석하기로 했고 형식적인 관계를 위해 억지로 시간과 돈을 쓰지 않겠다는 것. 명품 시계는 팔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충동 구매는 하지 않겠다는 것. 아들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명확한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도움을 요청받으면 능력 범위 내에서 도와주되 간섭은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성진 씨가 이렇게 자신만의 원칙을 정하고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번에 가방 이야기한 거 아빠가 잘못했다. 너희들 일에 앞으로는 간섭하지 않을게. 아버지가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알아요. 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니까 믿어주세요. 그렇게 부자 간의 어색함이 서서히 풀려갔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울 차례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사진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사진 강좌를 신청했는데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평소에 지나쳤던 풍경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비싼 장비가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순간들을 담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강좌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모두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격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성진 씨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안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저녁,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 원칙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소비가 내일의 나를 웃게 만드는가? 이 질문은 그에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을 때, 어떤 모임에 참석할지 고민할 때마다 이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얼마 후 이 원칙을 시험해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랜 친구가 새로 시작한 사업에 투자해달라고 연락한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인간관계를 고려해서 투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미안해. 요즘 은퇴 후 투자는 신중하게 하기로 했어. 대신 잘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 친구도 이해해 주었고 관계가 나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직한 태도를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사진을 배운 지 6개월 후 두 사람은 오래 미뤄왔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유럽 여행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나이에 무슨 해외여행이야 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원하는 일이었거든요.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그는 자신의 재정 관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실감했습니다. 불필요한 곳에 쓰던 돈들을 정리하니 오히려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수첩에 적은 질문은 여행 준비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싼 호텔 대신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작은 펜션을 선택했고 명품 쇼핑 대신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모든 선택이 내일의 자신이 웃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내와 함께 여행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휴식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일도 다른 사람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유럽 여행은 성진 씨 부부에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파리의 작은 카페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런 순간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문득 느꼈습니다. 여행 중에 성진 씨는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보다는 길거리의 평범한 사람들, 골목길의 풍경, 아내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담았습니다. 예전에는 인증샷을 찍기 바빴는데 이제는 정말 간직하고 싶은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2주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진 강좌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동네 문화센터에서 단체 사진전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전시 준비 과정에서 성진 씨는 자신의 변화를 더욱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만 신경 썼는데 이제는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사진을 통해 자신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쁨을 발견한 것입니다. 전시 개막일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한 젊은 부부가 성진 씨의 여행 사진들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사진을 보니까 우리도 나이 들어서 이렇게 멋지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취미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젊은 남편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퇴 후 혼란스러웠던 시기, 불필요한 소비들, 그리고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진지하게 들었고 자신들도 돈과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성진 씨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정기적인 촬영 모임을 유지했고 이 모임에서는 새로운 사진기를 구입하고 자랑하는 애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규모 있는 지출에 모두 동의하고 계획적인 소비를 서로 지키자는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 촬영에 들어가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문화센터에 새로 들어온 퇴직을 앞둔 남성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의미 있게 살 수 있을지 솔직히 불안해요. 자신이 수첩에 적어둔 원칙을 보여주며 조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남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진짜 바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쓸 때마다 이 소비가 내일의 나를 웃게 만들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답이 나올 거예요. 아들도 아버지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저도 아버지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아버님을 보면서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아졌어요. 오히려 기대가 돼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자신의 변화가 옳은 방향이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진 씨의 재정 상황도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들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여유가 생겼고 그 여유로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65세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을 발견한 성진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그 수첩을 펼쳐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어떤 선택을 할지 생각해 봅니다. 35년간 회사원으로 살면서 놓쳤던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혼자만의 행복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졌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만남도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나를 위한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5세에도 70세에도 심지어 80세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진짜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용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진 씨는 오늘도 카메라를 들고 동네를 산책합니다. 새로운 하루에 감사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성진 씨처럼 내 돈, 내 노후, 내 방식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진짜 의미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되게 살았느냐에 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의미 있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